김대호 TV의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중개사법 33번을 풉니다. 자, 33번 중개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사무실 설치에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조문이 기억나지 않으면 일반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개설 등록을 신청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등록관청에 개설 등록을 신청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인데,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것은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우리가 흔히 보는 1층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개법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회사 형식으로 개업을 한 사람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회사 형식이 아니라 일반 개인이 중개 개설 등록을 신청한 자를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기본적인 경력을 인정해서 예전에 등록증을 해준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등록관청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등록자는 3명이 있습니다. 회사 형식으로 개업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개인이 개설 등록한 일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법인이 아닌 개인이 신고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사무소를 한 군데만 신고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사람이 혼자인데 여러 곳에 부동산 사무실을 개설 등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한 개의 사무소만 둘 수 있습니다. 두 군데 두면은 이중 등록이 되어서 반드시 등록이 취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반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반드시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여러 개의 중개사무소를 두려면 법인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사무소 관할구역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그 주사무소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시군구별로 한 개의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다가 분사무소를 둬야 됩니다. 반드시 관할구역 안에서는 한 군데의 사무실만 있어야 됩니다. 자,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자, 2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자,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외의 협동조합 기본법이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도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중개업. 자, 협동조합이죠. 자, 조합 형식의 협동조합 기본법이 있는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우리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의 규정,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지 않는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그 분사무소에 굳이 공인중개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분사무소에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히 주사무소에서도 대표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주사무소에도 대표로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고, 또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다른 법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맞는 말입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의 대표적인 법률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에 따른 중개업을 말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중개업을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맞는 말이죠. 자,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한답니다. 자, 돈이 없어서 하나의 사무실 공간에 2명씩, 2명 이상 공인중개사, 대표 공인, 개업 공인중개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 사무실이라 하죠. 자, 변호사나 법무사도 공동 합동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도 합동 사무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당연히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또는 이전 신고를 할 때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겠죠. 그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당연히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서도 있어야겠죠. 건물주의 임대차 계약서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미리 사용하고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승낙서도 첨부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개업 공인중개사도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개사무소를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는 절대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를 데리고 와서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업무정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야 돼요. 자기가 업무정지를 받았는데 다른 곳으로 가서 공동으로 사무실 신고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를 불러들여서 그 업무정지를 당하는 그 사무소에 공동으로 신고해도 안 돼요. 그래서 업무정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야 됩니다. 업무정지라는 단어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야 되죠.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죠. 반드시 지문에 업무정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야 돼요. 업무정지가 아닌 일반적일 때는 공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는데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문장이죠. 4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려는 경우 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회사 형식이기 때문에 자기 주사무소의 관할구역 외의 다른 시군구별로 분사무소를 한 군데씩 둘 수 있습니다. 자기 주사무소 관할 외의 지역에다가 분사무소 하나씩 둬야 돼요. 이 분사무소를 두려는 경우에 당연히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겠죠.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분사무소를 두려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주사무소 또는 일반 개업 공인중개사도 반드시 사용권은 확보해야 됩니다. 자기 소유권도 있어도 되죠. 그리고 반드시 건축물 대장상에 건축물 대장에 기입되는 등록되는 건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임시 건축물 대장에는 인정이 안 돼요. 임시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임시 사용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건축물 대장상에 기입된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향후 따끈따끈한 신축 건물, 건축물 대장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건축물 대장이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다가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임시 시설물에는 사용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등기된 수 있는 건물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당연하죠.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 사무실은 사용권이 확보돼도 가능합니다. 소유권만 가능한 게 아니죠. 소유권 또는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문이 맞는 말이고 정답은 5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 법인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등록관청에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당연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사무소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다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도별로 한 군데를 초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시군 구별로 한 군데를 초과할 수 없어요. 시도별이라는 것은 광역시, 특별시, 도 단위로 한 군데만 두는 게 아니라 광역시, 특별시, 도 단위가 아니라 그 더 조그마한 행정구역 시군 구별로 한 군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 강남구에다가 주사무소를 두면 다른 나머지 강서 또는 성북, 강서, 용산 모든 구에다가 한 군데씩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거지. 특별시에는 무조건 한 군데만 둔다는 게 아니죠. 시도별로 기준을 잡은 게 아니라 시군 구별로 한 군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도는 너무 큰 단위죠. 너무 큰 단위로 한 군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주사무소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데 그 분사무소는 시도별로 한 군데를 초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시군 구별로 한 군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틀린 지문은 5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분사무소는 자기 주사무소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시도별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자, 시군 구별로 한 군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번에 중개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시군 구별로 한 군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문장이 나와야 되죠. 자, 시도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하는 문장은 틀린 문장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5번 지문이 틀린 정답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원장 직접 과외 수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 또는 회사에서의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강 및 경매 실무 강의도 가능하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별 무료 강의를 듣고자 하신 분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발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상 화면 오른쪽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는 김대호 원장 전화번호 문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